9월 22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지금 태풍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큰 피해나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야의 늦은 관계로 전일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둘러보고 월요일 날 또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정그레일 미션 종목이 신규 상장주인 올리페스, 그리고 상장 유지 결정난 영신금속, 미중 회담으로 인한 형성그룹과 또 조림산업에 대한 한미 간의 결정에 따른 이건산업, 그리고 기세주들 몇 종목, 이렇게 미션 종목을 잡았죠. 올리피스는 당일날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도전을 했지만은 조금 모습이 안 좋았고, 영신금속은 봅시다. 조금 1950원이 시가가 잡혔군요. 플러스 한 5% 정도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줬네요. 만일에 시가에 도전을 하신 분이 계셨다면 적어도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는 본절은 해줘야 되는 그런 매매였는데 좀 급박하게 움직였죠, 그죠? 급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종목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동작이 빨라야 되죠. 초보분들은 한 주를 가지고서라도 꼭 공부를 해봐라, 공부를 해봐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나중에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5%대니까 상당히 폭은 컸죠.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죠? 시가에는 아마 시가에 들어간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돼서 말입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8%, 고가가 플러스 5%니까 그날 저가에 진입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수익은 나쁘진 않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매일 생각한 9시 30분 안에 매매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나머지 시간대는 그냥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조금 이거는 이 종목을 아주 노려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나는 오늘 꼭 이놈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노려본 사람이 아니면 이 8%대에 마이너스 8%대 들어가기는 좀 버거웠겠죠. 그 외에도 다른 종목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타깃을 정했을 때 한 종목에 딱 집중력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이런 것도 잡힌단 말이죠. 적어도 여기는 안 들어가서도 이 정도 지점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한 번은 한 5% 정도 되겠군요. 여기서는 한번 들어갈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반드시 보면 여러 개 종목을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습이 안 되고 포착이 잘 안 되고 딱 꼬나보고 있는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크게 뒤를 보고 갈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스타일은 당일날 마무리 짓는 것이 되게 많죠. 어떻게 움직이는가 초보분들은 공부를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올리페스는 음봉으로 크게 빠져서 마쳤는데 그래도 시가가 36,600원이면 시가는 좋게 잡힌 것 같네요. 그날 저희들이 보합에서 한두 번 같이 공략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단가가 32,000원, 32,000원이면 한 4%대, 4%대까지는 올라갔네요. 5%대를 못 치고 올라가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조금 아쉬운 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좀 고집을 피웠죠. 올림피스를. 체시스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좀 그랬는데. 그 다음에 흥신그룹과 이근산업은 뭐 제대로 어떤 이벤트가 잡혀져 주진 않았죠. 시가는 나름대로 뭐 괜찮았습니다. 플러스 7%대, 고점이 플러스 9%대. 땡 해서 잠시 반등을 주고 미끄러져 내리는 이런 스타일의 모습은 반드시 만일에 시가에 공략을 했더라도 9%까지 올라갔다 미끄러져 내려올 때는 10%대도 아니고 9%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은 그건 안 좋은 거죠. 프로테이지 폭이 많이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7%와 9%. 그럼 그만큼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미련 없이 본질은 해주고 빨리 나가버려야 되죠. 이런 스타일은. 예를 들면 나름대로 판단하에서 이것은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은 들었지만은 시장의 반응은 겨우 2%밖에 더 올려주지 못했다면 새로운 수급 세력들이. 그러면 약하죠. 약하면 빨리 본질 잘라주고 나와서 간망을 해야 된다. 역시 이건도 마찬가지였겠죠. 이건도 시가는 플러스 6.6%. 시가는 적당했죠. 역시 이것도 8.5% 개우 한 2%. 예, 한 2%. 동시효과의 싸움을 해서 시가 6%라는 6%까지는 탁 올려놨은 그까지는 이건 사람 이겼죠. 이겼지만 그 뒤에 들어온 수급 세력들은 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땡해서 그대로 뭐 10%대를 탁 치고 넘어가면 몰라도 겨우 8%대 가지고 밀린다. 그럼 이제 싹이 노랜 거죠. 그렇든 얼른 미끄러진 본절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우리가 제가 매일 반복으로 계속 말을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상승시 못 가고 밀릴 때는 본절을 하라. 뭐 1%대 출발해서 한 3, 4%까지 올랐다가 미끄러지면 본절하라. 그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종목 꼭 이런 글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는 어떤 공부든지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머리로서는 그걸 알고는 있지만은 막상 트레이딩에 접했을 때는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고 자신의 심리에 의해서 자를 것도 안 자르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약간의 미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 수련을 함으로 해서 스스로의 떨어지는 따라가 주지 못하는 머리와 손을 자꾸 갭을 맞춰주는 거죠. 처음에 머리로서는 매도 제한다 하지만 손이 매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참 많죠. 머리로서는 계속 반복 수련을 하니까 나름대로는 인식이 돼서 매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손이 또 매도를 못 치는 경우가 많죠. 계속 반복 수련을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과 손이 같아지게 되는 그런 데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보분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 형성그룹과 이건 산업은 뭐 만일에 공략했다고 하더라도 본질로 마무리 지어야 될 그것으로 마무리해 줘야 될. 왜? 폭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커야 눌림을 주고 다시 2차 수급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적어도 뭐 5% 10% 이상 올라가 줘야 되죠. 그런데 뭐 2% 뛰게 올라갔다는 것은 힘이 없다. 그만 기억해 놓습니다. 기세주 종목은 동성화이텍, JMT, 덕산, 일질, 혼질스 이 네 종목은 뭐 한번 지켜보자 이랬는데 덕산은 우리가 계속 뭐 봐왔던 종목이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일 것 같고 쓰용으로 봐야지 뭐 단기로는 단타로는 보지 마라 이왕이면 이런 종목. 오늘 플러스 7%까지 올라갔다 플러스 4%대로 맞췄네요. 이런 것은 뭐 꾸준히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윙으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종목은 항시 분할로 매수를 하라. 일진홀딩스도 계속 봐왔던 종목. 우리가 이 지점이 있죠. 우리가 이 지점에야만 진입이 되는데 아직도 뭐 계속 하고는 있죠. 제가 말했죠. 손실이 아니라면 3, 4% 수익이 났다면
그거 갖고 먹고 도망치지 말고 이런 스타일은 그냥 수익 없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라. 음. 시세의 끝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이란 것이 가면 방향을 잡고 기세를 올리는 종목을 용케 잘 들어가서 보유를 했다면, 늦지 않게 보유를 했다면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성 화이팅은 첫날로 나간 종목이었는데 차트상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동성 화이팅에 뭐 나쁜 소리는 안 들리고 있고 보면 8월 말부터 지금 9월 20일까지 제법 기관들이 계속 해주고 외국인들이 많이 좀 활동을 좀 해주는 것 같네요. 이런 것은 막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야 외국인 수급 기관들 수급 좋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네들은 그네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들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예전에는 뭐 외국인 따라잡기 뭐 기관들 따라잡기 뭐 그런 것도 있고 쌍끌이 종목을 공략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곳에 자신의 판단을 맡겨버리고 뭐 그것을 위주로 매매가 진행이 되면 자신의 판단이 자꾸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같이 지금같이 20일로는 기관은 팔았다. 왜 기관이 팔지?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일 외국인이 또 내일 좀 판다. 그럼 이게 이제 다 되는가 보다 하고 또 팔고 나오고. 근데 주가는 또 올라가죠 계속.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물량은 수급 물량은 그렇구나라고 참조만 해야지 거기다가 모든 타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신고가 종목을 띄우면서 가고 있는 기세가 참 좋습니다. 정점 고점을 꼬리로 돌파를 한 것이 아니고 봉으로 돌파한 점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죠. 몇 프로 올랐나요? 한번 봅시다. 뭐 폭은 금액 폭은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네요. 플러스 4% 정도 종가상. 뭐 4% 안 먹었다. 시가가 보합에 출발했으니까 만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4.9%니까 한 5% 수익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럼 뭐 밀리면 오늘 보합에서 깬다 생각하고 그저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종목은 단기 수익이 아니고 반드시 기세주는 스윙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해야 되겠죠. JMT는 일진홀딩스 설명을 하면서 같이 부가적으로 한번 보라고 했는데 굳이 일진홀딩스 같이 이렇게 오른 종목을 이만큼 오른 종목을 또 공략하자는 거는 좀 무리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메일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 JMT 같은 건 어떻느냐. JMT 같으면 지금 일진홀딩스 같으면 딱 이 자리란 말이죠. JMT를 일진홀딩스에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 상한문의 기조가 물론 다른 분들이 보는 눈과 다른 분들이 판단하는 생각은 또 다 다를 수 있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 상한문이 보는 기조가 매매 기조 자체가 좀 강한 놈 위주로 자꾸 하려고 하고 가는 놈한테 떡밥을 한 개 더 주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스타일의 기조를 단지 좋아할 뿐입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는 저점에 잡아서 저점으로 내려가지고 쭉 내려온 종목을 잡아가서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세월과 시간이 걸리고 그 저점으로 내려온 종목이 그것이 완전한 저점이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힘들더라 이 말입니다. 또 이래 하다가 또 내려오고 또 이래 하다가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치느니 차라리 비싸게 주고 더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좋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매매도 안정이 되죠. 많이 떨어진 종목은 그 종목을 갖고 있으면 항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빨갛게 올라간 날에도 그 종목 또 파랗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여기는 어디, 이런 혼자 자괴감이 빠질 때가 많죠. 그래서 양궁의 종목들 기세주를 공략할 때는 그런 정신적인 이점도 좀 있다는 것, 그리고 설령 한번 눌러주더라도 또 그것을 회복할, 설령 눌러주더라도 뭐 일 때문에, 회의 때문에, 뭐 출장 때문에 놓쳤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그런 반등을 해주는 그런 어떤 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정없이 떨어지는 종목보다는 조금 낫지요. 예를 들면 모빌리티, 스타 모빌리티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종목도 보면 잘 올라가던 종목이, 여기서 잘 올라가는 종목이 음봉을 두 개씩 내리치지 않습니까? 근데도 관심에 계속 시장에 나름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방 양봉 두 개 탁 나면서 지지를 탁 올리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차 좀 잘못 놓친 경우라도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수급세가 따라는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에서 중심에 있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정없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래서 일진홀딩스를 공략하자고 신호를 드리고, 덕산테크피어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계속 보자고 했죠. 동숭하이텍은 이제 오늘 들어갔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죠. 어찌 될란가.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전일의 미신 종목 중에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기대가 있었던 종목들은 이제 신규주니까 올리브에서는 좀 기대가 있었고, 영신금속은 이제 좀 경력이 쌓인 분들만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실 만한 이제 그런 구조의 재료를 가진 종목이었죠. 초보분들은 다루기가 힘든 종목이죠. 하지만 제가 한 주라도 넣고 공부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세주는 뭐 어느 정도 흐름이 안정된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진입하는 과정만 조금 신경 쓰면 뭐 충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기세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계속 지켜보죠.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 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포지션 파악을 먼저 합시다. 포지션 파악이라는 것은 뭐 계속 이 강좌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정시의 위치, 국내 정시의 위치, 본인 보유 종목의 위치, 본인 계좌의 위치 등등 많은 것들이 포지션을 안에, 이 포지션이라는 글자 안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 그런 포지션들을 한 번쯤으로 다 파악을 하고 이제 종목들을 보고 다시 시나리오를 짜고, 그런 습관을 자꾸 가지는 것이 제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항시 주위를 둘러보고 본인을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월축을 보고, 주축을 보고, 일축을 보고, 종목을 보고, 이런 스타일의 시나리오를 짜는 종목을 도출시키고 시나리오를 짜라. 제가 항상 그랬던 거 잘 지키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냥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일 돈 될 놈만 적어도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알아서 하시겠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아니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1년, 2년 긴 세월을 두고 직장 다니면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돈으로 깨질 시행착오를 정말 시간만 깨지고 돈은 잃지 않고 그렇게 배워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야 깨지는 것은 공부하는데 시간이야 당연히 들겠죠. 돈까지 깨지니까 문제죠. 초보분들이 주식시장 달게 들어가죠. 한 5년 안에 매덕을 잃어버리면 그 매덕 잃기 쉽거든요. 평생을 그 돈 복구 안 하고 평생을 보내요. 평생을. 읽기는 쉽지만 벌기는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라는 거죠. 이 강좌의 목적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말입니다. 자, 포지션 파악 이제 나름대로 뭐 간단하게 봅시다. 뭐 지금 주말에 나와 있는 이슈는 뭐 첫째로는 뭡니까? 태풍. 두 번째는 뭐지요? 역시 트럼프. 얘는 뭐 어디 가나 끼죠. 트럼프는 뭘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중 협상. 또 뭐 가지고 있죠? 한미 협상. 두 개를 지금 다 가지고 있죠. 태풍, 트럼프. 또 뭡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돼지 열병. 뭐 대충 이런 뭐 이 정도만 봐도 되겠죠. 뭐 트럼프 속에는 보면 뭐 현재로서는 뭐 트럼프라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뜻하는 거니까 글로벌 정치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뭐 독일 사태나 그리고 뭐 홍콩 사태 이 모든 것들도 요 트럼프 쪽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따로 뭐 독일이 왜 저리 뭐 자빠지니 왜 저리 뭐 난리니 홍콩이 왜 저리 난리니 굳이 그런 건 파악을 하지 않아도 트럼프 쪽 즉 글로벌 정치의 탑만 그 애들이 움직이는 흐름만 보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하나만 본다는 거죠. 그만 보면 뭐 독일 사태나 홍콩 사태나 뭐 중국 일이나 일본 일이나 다 연관이 되니까요. 자, 뭐 태풍의 영향 예전 같으면 뭐 태풍이 뭐 일어나고 뭐 좀 강한 놈이 온다 이러면 뭐 주로 뭐 코엔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쓰레기 치워주고 뭐 이런 뭐 매립하고 이런 애들 뭐 그런 애들이 뭐 자원주가 뭐 이렇게 관심을 받았지만은 지금 태풍은 좀 그런 거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태풍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없을까? 뭐 다른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태풍이란 키워드를 돼지 열병이란 키워드로 같이 두 개를 묶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돼지 열병은 뭐 지금 힘이 많이 빠졌고 주말에 나온 뭐 키워드로 봤을 때는 새로 발견된 것은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 그런 신호가 났고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다 고점에 제시스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제시스 차트 아닙니까? 다 고점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뭐 추가 상승 시 거래 정지 이런 소리도 자꾸 나오고 이러고 있죠. 그건 썩 안 좋거든요. 안 그래도 언제 무너질까 몰라서 벌벌벌 거리고 있기 때문에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모습은 안 좋겠죠, 당연히. 월요일 모습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라는 이 변수가 나타남으로 해서 돼지열병이 이제 다시 확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은 거죠. 돼지열병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방역 시설이나 여러 가지 뭐 소독 시설 나름대로 뭐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이거 남북 DMZ가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의 뭐 민간 정부가 뭐 이렇게 주도해서 많은 것들을 조치를 해놨을 텐데 이거 뭐 태풍 때문에 다 뭐 날아가 버렸죠. 예, 그러면 원래 목적으로선 한 3주 뒤에나 이제 한번 보자. 최초로 발견된 곳과
뒤에 발견된 것은 뭐 음성이라니까 됐다 치고 최초로 발견된 것이 이제 3주가 지나가서 다른 곳에 또 뭐 나타나는지 안 보자 이랬는데 이 태풍 영물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가 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일단 대지열병주는 내일 아마 혼조세를 띨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주고 자빠질 그런 스타일이 지금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시장에 이것만큼 강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지열병주는 봐주되 3인방만 봐주면 되겠죠. 3인방만 뭐 쳐다보면 되죠. 그래서 내일은 만일에 뭐 서로가 좀 움직임이 지금 현재로선 체시스와 이글벳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백강소재죠. 이 세 개만 보면 되죠. 3인방 봐주면 되는데 뭐 어떤 놈이 올라가도 다 자기들끼리는 움직일 텐데 제시스가 지금 현재로 힘이 강하죠. 강하지만 또 뭐 자기들끼리도 또 다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내일 같은 날은 백강소재가 더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 뭐 비에 뭐 스키에서 가루 뿌리는 게 다 날아가 버렸다. 뭐 이것부터 급하다. 뭐 충분히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럼 백강이 더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모습은 안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백강이 모습이 받아줄 수도 있고 백강이 거꾸로 체시스는 이걸 끌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관련주들도 물론 힘을 쓰고는 있지만은 제가 저번 때 대지일평 관련주 테마주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A 그룹주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 된다. 그 놈들만 딱 잡아놓고 그 중에서 떨거져 나가는 놈들 잘라내고 나면 몇 종목이 안 남단 말이죠. 예. 그날 이 세 종목 이 종목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거는 새로운 어떤 이슈로 가진 종목, 새로운 이슈로 가진 종목이 툭툭툭 올라오면, 즉 좀 깔끔한 신선한 재료, 뭐 백신을 개발했다든지 새로운 무슨 돼지열병에 획기적인 뭘 가진 놈들이 툭 하나씩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그 놈들만 신경을 써주면 돼요. 기본 베이스는 이 세 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딱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강세를 보인 A 그룹만 봐도 된다. 굳이 다른 거 볼 거 없다. 돼지열병관주는 뭐 내일도 봐줘야 되겠죠. 제가 체스가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 매매를 거의 막 신경을 꺼버리고 막 그랬는데 체스가 좀 속을 좀 뒤집어 가지고 말이죠. 이게 원래 체스가 이날 시가에 공략할 종목이었는데 올리페스라는 이제 신규주가 있었고 영신금속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 좀 이제 신경을 쓰다가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한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쪽 파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여기서도 신호를 주고 그냥 대기를 하라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한 파동을 주고 내려와서 다시 또 신호를 줬단 말이죠. 보합 근처에서 신호를 줬는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0.9%거든요. 그래서 0.9% 보합 신호를 줬지만은 0.9%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참 놓치신 분들이 많아서 좀 마음이 상해 버리는 바람에 그냥 추격 매수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대체 좀 아쉬웠죠.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 매매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니까 뭐 저도 꾸준히 마인드를 단련한다고 하지만은 또 저런 거 보면 또 속이 개어서 막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자, 태풍 키워드와 돼지열병 키워드를 묶고 나니까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키워드가 나오네요. 그죠? 트럼프 키워드가 나온다. 미중 협상 중요한데 그래서 흥성그룹도 보고 그랬는데 뭐 별 그런 것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온 뭐 뉴스 내용을 보면
뭐 배스럽게 둘이 또 뭐 좋네 안 좋네 하더니 뭐 틀어졌다. 볼 거 없지요. 나중에 뭐 다음 달에 돼서 보면 되겠죠. 안 보면 되지 뭐. 뭐 남은 거 뭡니까? 한미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웠죠. 산적한 사태, 대지열병, 조국 관련, 뭐 일본 관련 여러 가지 관련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비행기 탈린이 좀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대지열병 관련주가 만약 내일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한미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하나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겠죠. 설령 그것이 뭐 도리어 뭐 얻으러 갔다가 뭐 또 빰만 방위비 청감해라 그거 해주면 내가 해줄게라고 또 저는 장사꾼 저 트럼프한테 또 뭐 뺏기고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은 봐줘야겠죠. 일단 뭐 짧은 우리들 머리로 뭐 뛰어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거만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산업, 에코마이스터, 아난티,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 뭐 신은이나 신은우 이렇게 본다고 합시다. 개성운동 관련주들은 뭐 신은, 좋은 사람들, 뭐 아난티,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차트가 좋기로는 일신석재가 차트가 지금 좋죠. 부산산업 에코마이스트는 전체적으로 남북기업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모터를 가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봐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얘네 둘이는 지금 올라갈 어떤 그런 재료는 아니죠. 뭐 얘네들이 올라가 준다면 따라는 갈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지어봅시다. 간식거리는 확실히 올려놔야 되겠죠. 그죠? 남북 경합주 정확하게 적어줍시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뭐 반응이 나타난다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뭐 차트도 이왕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좋은 사람들 일단 뭐 개성공단이나 뭐 얘들 쪽으로 관련된 쪽을 먼저 봅시다. 뭐 신은이나 뭐 다른 관련주들은 뭐 지켜봐야 되죠. 이제는 뭐 부산산업이나 뭐 철도주나 이런 것도 지켜보고 가장 먼저 말이 오고 갈 거는 뭐 개성공단이나 뭐 저런 애들 쪽이 되겠죠. 근데 뭐 가가지고 또 뭐 아무것도 뭐 얻지도 못하고 방위비만 또 더 올려가지고 온다면 참 그게 좀 그렇습니다.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차트는 보니까 일시석대 차트는 그래 좀 낫네요.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일시석재 봅시다. 나름대로 고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스타일이 뭐 보기 좋습니다. 신은이나 신은우는 뭐 나름대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있지만은 그냥 중간 라인에서 놀고 있죠. 중간 라인에서 놀고 있죠. 뭐 하방에서 좀 올라오는 스타일. 좋은 사람들 볼까요? 역시 뭐 하방에까지 꺼져가지고 좀 올라온 스타일. 아난티 한번 봅시다. 아난티 역시 하방에서 올라오는 스타일. 그리고 실제로 아난티나 뭐 이런 애들 보면 좀 몸이 무겁습니다. 몸이 가볍기는 신은 애들이 제일 가벼워요. 신은 애들이 가기도 금방 가고 뭐 금방 상한가 가고 그렇습니다. 신은 우 같은 경우. 차트상 정상적인 차트상으로는 뭐 일시석재가 좀 낫다. 만일 남북경협과정 내일 관심을 받아준다면 그 중에서도 개성공단 쪽에 내일 쪽에 관심을 받아준다면 금강산 쪽에 받아준다면 전제 조건이죠. 밤에 아침에 눈 뜨고 났더니 뭐 방위비만 뭐
엄청 얻었더라 이리 그건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어느 종목을 하든 보고 충분히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던 기세주 종목 스타일, 그 종목들을 계속 봐주세요. 기세주 종목 스타일은 아까 저 일진홀딩스, 득산테코피아, JMT, 동성화인텍 이 정도는 계속 봐주세요. 이런 스타일 종목 가만 어찌 가는가, 잘 사나 못 사나 지켜보고,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스타일 중에 어디에서 눌림목을 주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반등이 오면서 또 상승을 가고, 아니면 어떤 종목은 영원히 죽더라, 뭐 영 끊기더라, 어디서 끊기니까 크게 음봉이 내려오더라, 이런 걸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대지 열병도 별 싫었고 남북 경협도 별 싫었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또 종목을 한번 봐야겠죠. 신규주 섹터는 같이 내일 한번 봅시다. 올리패스, 아닉스 같이 놓고, T면 같이 가주면 되겠죠.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마이너스 1%니까 뭐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하겠죠. 마이너스로 시가가 출발하는 종목은 굳이 급하게 대들 필요는 없죠. 보고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뀔 때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시가 폭이 크면 거기서 승부를 걸어도 되죠. 서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란 말입니다. 방향성이 확인이 되면 2%든 3%든 주고 사도 된단 말이죠. 제가 화가 난 것은 제 시설을 방향성이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0.9% 차인데 그걸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건 기가 차서 제가 화가 나죠. 올리패스 라닉스 흐름을 봅니다. 지금은 라닉스가 잘 따라가고 있죠. 잘 움직이고 있죠. 수급이 좋다는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액도 적당하고 올리패스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기세주 섹터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라고 했죠.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은 뭐 한 주 정도를 본다라는 마인드로 하십시오. 주간 공략주라고 보시고, 공략이 성공을 하게 되면 한 주 동안 한번 본다라는 겁니다. 즉 당일 들어가서 뭐 우당탕 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보고 천천히 하자는 거죠. 일단은 동부 쪽 애들은 봅시다. 제철과 제철우 봐주시고, 그다음 세하도 봐주시고, 메가 MD, 마이크로텍 이 정도만 보지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직장인들 같은 분들이 좀 낫겠네요. 손절폭은 잘 지켜야 되겠죠. 동부제철 봅시다.
재거래가 있고 난 날부터 이제 이틀 동안 연속으로 엄청 빠졌죠. 어쨌든 재거래가 된 날에는 가격이 이렇게 뭐 비싸졌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 맞는 가격 그 기준가는 책정을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락폭이 크죠. 한 번은 17% 종가, 그 다음은 한 번은 20% 종가, 그 이틀 동안 38% 거의 40%가 빠졌단 말이죠. 그럼 봐줄만 합니다. 만약 어, 상승을 하면 뭐 1차 목표를 이 정도까지 본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동부제철과 동부제철 우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텍 봅시다. 금요일날 시가 마이너스 1% 출발해가지고 15%까지 올라갔다 긴 꼬리를 달아주고 종가상 플러스 0.2% 끝난 종목입니다. 차트를 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한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죠. 완전한 신고가를 쓰는 종목입니다. 단점은 아직은 호가창이 상당히 약해요. 약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재료는 없습니다만은 만일 이놈이 내일 음봉을 보면서 이 죽으면 뒤도 돌아보지 뭐 이 종목은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거꾸로 내일 이 종목이 꼬리에 갭을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까지가 올려진 상태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홀딩 하면서 한번 본다. 저 기세주 초창기로 볼 때는 지금 초창기 흐름이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추종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아 봅시다. 세아는 그래도 약간 브랜드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을 판단할 때 브랜드라는 것은 그 종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안철수 하면 써니전자 이렇게 떠오르듯이 꼭 그런 쪽으로 관련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의 사람들한테 이 놈은 예전에 좀 끼가 있는 종목이더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이런 급등주 세계에서 남대로 통용되는 언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면 지금 현재 쌍고춤을 받아주고 내려온 분위기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죽으려고 한다면 못 가고 쌍고추에 받쳐서 내려온다면 급락일이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모습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날 당일도 플러스 1%에서 플러스 8% 올라까지 가지고 맺혀가지고 종가상 플러스 3%니까 요 꼬리가 5%짜리 꼬리거든요. 그럼 약하다 이 꼬리가. 벽이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벽이. 예, 벽이 약하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다는 소리죠. 왜 이걸 봐야 될까? 차트를 줄여봅시다. 지금에 있는 기본적인 이쪽부터 라인을 다 안고 있는 지금 이 2018년 2년 동안의 아랫부분을 다 잡아먹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괜찮다. 2년 동안에 요 밑에서 내내 놀더니 이제쯤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돌파하고 두 번째 돌파를 했는데 아직은 몸뚱이가 남아있다. 그러면 한번 보자. 시간 내에서도 플러스 0.5% 썩 뭐 밀리는 종목 아니니까 천천히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항시 끌고 가는 종목은 진입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진입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진입하는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서둘면 절대 안 되죠. 물론 기세가 확 잡힐 때는 같이 올라타야 되지만 그렇지 머뭇거리고 있고 멈칫거리고 있다면 급하게 안 담아도 돼요. 즉 시분할로 3분할 하라고 하면 3분할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문에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게 있죠. 시분할 하루에 시간에 맞춰서 하나씩 3분할로 한다. 1분할 날짜에 맞춰서 오늘 사고 내일 모레 3일 뒤에 한 번 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서 3분할로 하라.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왜? 너무 그 신경 쓰인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어느 식으로 하든 상관없지만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뭐 말씀드리는 것은 1분할 할 것 같은 거는 굳이 1분할로 할 것 같은 것은 분할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지켜보죠. 꼭 정말 한번 해봐야 될 종목 아니면 대부분 다 뭐 그냥 당일날 그 타점을 잡아서 조금씩 하면 되겠죠. 다음 메가MD 뭐 비슷하죠. 세화의 모습과 세화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단 차이점이 뭐냐면 그래도 얘는 폭이 좀 크죠. 저 꼬리 위가 14.4%니까요. 뭐그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뭐 정부의 재료에 등을 얻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다른 관련주들이 영 안 좋으면 대주일병주 힘없고 남북경업주 힘없고 이러면 그나마 이슈가 있는 얘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슈에 같이 휘둘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화 같은 그런 개별적인 종목보다도 조금 흐름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쪽이 세게 나와버리면 얘네들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다른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만 하죠. 이 정도만 보고 자, 종목이 뭐 주간공약주도 있고 기세주도 있고 뭐 신규주도 있고 남북도 있고 대지일병도 있고 종목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침에 보라. 아침에 장이 땡 하고 나서 보라. 우리가 지금 뽑아놓은 종목들이 이 중에서 전부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 중에서도 뭔가 하나씩 가장 먼저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는 그룹 또는 종목이 있다. 그럼 일단 그거부터 항상 먼저 맛있는 떡부터 접근을 한다. 맛있는 떡부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은 천천히 해도 되거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침에 안 움직이면 그날 하루 종일 안 움직이거든요. 그 천천히 해야 돼. 움직이는 놈부터 한다. 다 안 움직인다. 움직임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커피나 한잔 마시고 그는 쉬는 거지요.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시장은 뭘 자꾸 건드려서도 꼭 파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트레이더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다만 순수가 어느 순수로부터 출발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한 주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를 생각을 하고 월요일날 공략 종목을 잡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말 또는 연휴 뒤에 종목 도출법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목을 다변화해서 도출시킨다. 아마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다변하죠. 좀 많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압축은 시켜놨지만 여러 이슈를 같이 다변화 시켜서 일단 도출을 시켜놓고 과연 내일 시장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왜? 추측 개념을 항상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죠? 왜?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다.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 또는 방향성을 확인을 한다. 또는 주말에 나온 이슈 재료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겠네요. 월요일은 시장이 대체적으로 방향성이 시장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이놈이 갈지 저놈이 갈지 뭐 못해요.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 이슈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슈의 두께와 시장이 생각하는 이슈의 두께가 과연 맞아 떨어지는지 그 방향성을 많은 참여자들이 눈치껏 보고 있습니다. 나는 라닉스가 좋아, 나는 올리패스가 좋아 라고 꼽아놓고 딱 보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확인이 딱 되면 호로록 따라 분단 말이죠. 그래서 주축 개념을 항시 잊지 마라. 그리고 종목 주말 연휴 뒤에 종목 도출 보면 왜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을 봐줘야 되는 이유가 이것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아마 이해를 충분하게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내일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전체적인 매매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다음 주에 매매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 이제부터는 월말 개념이죠. 예. 시장의 급등주의 축은 며칠부터 축의 시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15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등주 시축은 하방으로 움직인다. 조건은 내일은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급등주 시기가 많이 하방으로 떨어져가 더 자꾸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매는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유지된다. 배터를 짧게 잡는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한다. 스윙 종목은 빼고 말입니다.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 종목 말고 만일에 다음 주에 뭔가 좀 특별하게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거, 현재로서는 뭐 다른 게 굳이 있다면 뭐 바이오주밖에 없죠. 어차피 뭐 바이오 중에서도 헬릭 스미스 정도 그거만 보면 되죠. 아무것도 볼 필요 없고. 다음 주에 나름대로 뭐 삼성길가 발표가 있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막 많이 뭐 글자도 많이 적어 내놨더구만요. 그냥 봐주는 겁니다. 과연 어찌 되는가.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물론 내일 월요일 되면 또 수많은 이슈가 시장에 나올 겁니다. 또 별별 이슈도 나올 거고 그것을 포착하고 여러분의 매매에 참여를 시키고 접목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기민성과 여러분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 틀리겠죠. 지금은 오늘까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전략을 짜보는 거니까요. 자,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 공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열정임이죠. 수익을 바라보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도 뭐 대체로 수익도 보고 공부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문조사할 때 뭐 사람인 이상 그렇겠죠. 예. 특수하신 분들 이제 완전히 공부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 배워 놓으십시오. 아예 이런 쪽으로 안 하려면 아예 여기를 쳐다보지 마시고 펀드나 뭐 중장기 쪽으로 하시고 관심 있어서 배우려고 하신다면 잘 배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뭐 경력이 다들 있으신 분들이 그럴 거니까 다들 알아서 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머릿속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내일은 월말 개념이다. 배틀을 짧게 잡는다. 월요일이다.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다. 먼저
튀는 놈부터 항시 우선순위로 잡는다. 그리고 본다. 시장을 본다. 내가 도출시킨 종목들이나 이슈들이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주는가를 본다. 보고 나서 방향성이 확인된 뒤에 해도 늦지가 않다. 꼭 잊지 않습니다. 기세주는 항시 분할로 한다. 아이고 참 공부할 게 많지요. 하루에 내일 하루를 공략할 전략인데도 정말 하염없이 내일 하루를 위해서 하는 건데도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압축이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심화 교육을 시키고 그거다 자꾸 살을 붙이고 뼈에다가 살을 붙이고 자꾸 참조 문구나 참조 글을 자꾸 붙이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단출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단출하게. 얼마만큼 열심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도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랑도 이제 하지도 못해요. 젊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뜨겁게 한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기에 사랑도 뜨거웠단 말입니다. 나이가 40, 50, 60 넘어서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과 또 새로운 인연을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열정이 남아있기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남아있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내가 주식으로 해서 고수가 한번 돼보겠다. 아니 고수가 아니더라도 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아니 나는 내가 이 주식의 길을 접어든 것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돈 안 벌어도 좋다. 나는 그것만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다. 내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각자가 그 열정을 어느 쪽으로 표출을 시키는 것은 다들 사인이 각각이 있겠죠. 하지만 그 열정이란 불꽃을 절대로 가슴에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트레이딩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될 일이라면 누구나 다 고수가 되고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많은 자갈밭과 상가들을 손발에 피를 묻혀가면서 새로운 자신만의 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꼭 이 점 잊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의 열정을 가슴 속에서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